입주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입주를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주하시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실 줄 압니다.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서 다시 또 재시공도 해야 되는 자리도 조금씩은 있고, 그래서 지난번 사전 점검 때 하자 보수에 대해서 신청하신 거 다음 주 입주를 앞두고 모두 거의 다가 완성된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 입주를 하시게 되면은 입주하기 전에 절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3일 전에 그 입주 청소 신청을 하셔가지고요. 입주 청소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세 가지 청소, 줄눈, 그리고 탄성. 탄성은 3일 안에는 신청을 하셔서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안에 인테리어라든가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은 입주 신청서를 이제 내셔서 관리센터에서 이제 키를 내주시면은 그때부터 이사를 안 하셔도 그때부터 이제 모든 것이 완납이 되고 나야지만 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인테리어도 할 수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해서 멋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월세가 사전 점검 이후에 많이 이루어지고 요즘에 조금 약간 주춤한 보합세를 이루고 있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계약을 하신 분들은 주민센터가 바로 우리 올림파크 포레원, 지금 한전 옆에 그 주민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확정일자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런 업무들을 다 지금은 받고 있고, 준공검사가 떨어지는 것이 11월 25일 날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떨어지게 되면은 정확하게 25일부터 인감증명이니 등본이니 초본 이런 것들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일들이 다 처리가 될 겁니다. 그동안에 좀 얘기들 중에서는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지만은 기반 시설 우리 조합원들이 조금 더 투자를 해서라도 문제 없이 해결이 되고, 기반 시설도 다 잘 닦아져서 다음 주에는 완성이 돼서 입주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마 입주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주가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가 사실 있었는데요. 그 얘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이제 많이 해결됐지만, 만약에 문제점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들이 몇 가지는 있지만은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임시 사용 승인을 얻어서라도 입주 날짜는 정확히 맞춰지니까요. 여러 조합원님들과 전월세를 계약하신 분들, 그리고 일반 분양자 여러분 걱정 마시고요. 본인의 계획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출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대출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우리 조합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주비 대출을 한 2억 5천서부터 3억 5천, 3억 7천 정도까지 대부분이 받으셨어요. 그 받은 데에다가 그동안 처음에는 이자도 없는 거로 했다가 이자가 있는 거로 유이자로 바뀌면서, 이자가 또 만만치 않은, 지금 현재도 5.86%, 6점대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11월 24일, 이제 12월부터는 개인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이자율이 이제 낮춰지고 내년 3월 31일까지만 이자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이자 부분이 많은 분들은 1억 몇천만 원 이렇게 되고 7, 8천만 원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주비를 받은 금액에 따라서 이제 남아있는 금액에 따라서 이자가 계속해서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이 안 된다 이런 거는 조금 해소가 됐죠. 얼마 전에 각 은행들별로 해서 국민은행 3천억 이런 식으로 해서 한 9천억 가량의 각 은행들이 대출 승계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남아있는 2차 대출금도 승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조금 풀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간에는 턱도 없는 금액이다. 3조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이 조합원분들은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대출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대출이 풀려서 승계가 되더라도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DSR 규정이나 이런 거를 할 때 100%에서 150%를 규정을 제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 규정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분들이 직장을 안 갖고 계시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대출이 승계가 안 되고, 얼마 전에 용지로 날라왔죠. 6개 은행. 그리고 또 제2금융권에서도 기본 하나은행으로 보면은 고정금리로 했을 때 4.67%뭐 이렇게 되고요. 변동금리를 하면 거의 5%대가 돼서 금리가 좀 인상된 것은 있습니다. 조합원 분들이 다 이주비를 받았다, 그 돈이 있는 거예요. 내 집 마련하고 내가 전세를 들어가거나 또는 조그만 집을 사셔서 입주하기 전까지 쓰시려고 대체주택으로 사신 분들, 이런 분들은 큰 걱정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전세나 이런 걸 빼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그 날짜가 안 맞고 그래서 또 애로사항 있는 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분들은 큰 문제 없이 대출 상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이 아파트를 갖고 계시면은, 만약에 DSR 적용이나 이런 게 안 된다면은 보험료를 가지고 상승해서, 보험료가 뭐 20만 원 이상 내고 계신 가족이다, 내시고 계신 조합원님이시다, 이러면은 요거는 은행에서 기준을 좀 잡아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은행에서 금액이 한정돼 있지만은 그래도 대출이 풀려져 있기 때문에 12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은 개인으로 돌아가면서 대출이 그동안의 그 높은 뭐 6%대에 뭐 적게는 5.86%까지 이렇게 됐던 대출이 그나마 한 1% 이상 줄어들면서 여러분 개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는 그 은행 금리로 이제 하게 되고요. 그 전에 이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갚으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상세하게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그러면 또 저희 가야 부동산을 찾아주시면은 저희가 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단 제출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집단 제출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주겠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일반 분양자분들도 20% 남아있는 대출금, 그것도 다 지금 신청은 받아서 심사는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입주를 안 하신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입주하실 분들도 그 대출을 해서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을 대출 받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월세를 놓으시겠죠. 그래서 그 전월세를 놓으면서 요즘 그 전월세 가격이 생각보다는 좀 강하지만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달서부터 약간 주춤하시던 게 사전 점검 때 좀 활발히 움직이다가 요즘 11월 들어서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은 호가 형성에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집중적인 이야기를 하게 될 때는 여러분들에게 호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요즘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대출이 쉽지 않다 뭐 하다 이런 얘기 많이 있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입주시 대출 모두 납입해야 된다. 이 납입해야 된다는 게 집단 대출 이주비는 이자가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다 정리하는 그런 것들이 기존 대출금에서 대출금보다 조금 상승업해서 대출은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큰 문제 안 되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정말 시장 시세보다 물가지수가 더 낮아져 있고 실질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장의 상황은 경제가 조금씩 악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타결점은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정비사업이나 그런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정비사업에서 문제되는 점, 학교 부지를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은 그래도 유치원 부분은 그 학교 부지에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내년 4월 달에 결정. 하지만 도시형 캠퍼스로 해서 여학교가 여중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지는 거의 뭐 7, 80% 이상 거의 90% 확정이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월세 가격 오히려 상승 기류를 탄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약간은 보합을 유지하고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서울 분위기에 또 매매 건수도 좀 줄어든다고 했는데 11월 달 들어서는 조금 다시 이쪽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을 보면은 올라가고 있는, 거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금액이 최고 기준 국민평수 34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고가가 7월 달에 24억 5천만 원 정도를 찍고 나서부터 밑에서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적게는 이제 22억대에서도 거래가 됐고요. 대부분 그 호가 나오는 거는 23억 5천부터 25억 정도에서 지금 호가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그 어떤 흐름이 최대 단지인 12,000세대의 가구 중에서 가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런 대단지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올림픽 파크 포레원의 그 커뮤니티나 또 주변의 그 인프라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제 25일 날, 그러니까 25일이니까 이제 5일 후네요. 5일 후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에서도 좋은 결과고 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그 총회가 되겠지만요. 그 총회의 그 결과는 상관없이 조합원 여러분, 일반 분양자 여러분, 세입자 여러분 모두 다 11월 27일부터는 입주할 수 있다는 것. 그 총회와는 무관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그거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식 알려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상가나 아파트를 입주할 때 입주를 하면은 이제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키 분출 센터에까지 마지막에 가기 위해서는 키 분출 센터에서는 뭐 미납금이나 이런 거를 돈을 받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출하신 곳에 가셔서 완납을 하시고 완납증과 그 이사비 완납증, 이사비 비용 준 거 있죠? 이런 완납증이 한 3가지가 됩니다. 이 완납증을 가지고 키 불출센터를 가셔서 키를 받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 키 불출까지 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관리비가 정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 불출을 하고 이렇게 날짜를 잡을 때는 아마 관리비 예치금도 이제 2달치를 미리 받게 되거든요.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딱 어느 날짜에 입주를 내가 하게 될 거니까 입주 청소 3일 전으로 해놨죠. 그 이유가 입주 청소를 뭐 미리 했다가 키 불출이 되면서 입주 청소를 하신 날부터 관리비 정산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까지 뭐 구청에서 일하는 것은 이제 명의 변경이나 뭐 이런 게 여러분들 그 중도에 명의 변경을 하는 기간이 지난주죠. 지난주 15일부터 입주가 지나고 12월 5일까지 15일부터 12월 약 20일간이죠. 이 기간 동안엔 조합원분들의 명의 변경이나 또 뭐 증여, 상속 또는 매매 이런 걸로 한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 점 꼭 잊지 마시고요. 매매나 증여나 하실 거 있으시면요. 12월 5일 이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이 계약금만 걸고 했다가 12월 5일 이후에 본 계약을 하시면서 그때 계약 처리를 하시고 하시면은 이제 뭐 취득세나 뭐 이런 거를 또 그렇고 명의 변경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정상적으로 12월 5일 이후에는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뭐 관리처분 변경 계획상 뭐 학교 부지용으로 약 300억 정도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다 200억은 돌려줬고 이제 100억 상당을 이제 남겨두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100억 상당을 왜 남겨뒀을까 뭐 걱정을 하고 왜 도시형 캠퍼스 거기에 확정되면 면제, 이제 학교가 확정되면 면제 확정되는 거가 맞긴 한데,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을까봐, 뭐, 봄까지, 늦어도 4월까지 안에 결정이 되는 거지만, 도시형 캠퍼스로 안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조합원들이 지출해야 될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 때문에 예비용으로 잠시 놔뒀다가 돌려드리는 거로 그렇게 확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제 상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어서 조합원분들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고 또 상가 조합원분들도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고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 문제도 잘 해결이 돼서 조합원과 상가 조합이 같이 하나로 묶어져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을 잘 해결됐길, 입주 후에도 뭔가 그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찾아서
잘 해결되고 상가도 이번에 입주 절차에서 상가의 입주 절차도 잔금을 치러야 되고요. 잔금 20%를 잔금을 치르고 키를 받으시고 그 관리비도 예치하셔야 되고요. 예비 관리비 2달치를 예치하셔야 되고 뭐 평당 보니까는 관리비가 한 10,000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한 평당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예, 관리비가 많겠지 했지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치비 적립하는 거를 보면요. 10평 기준으로 보니까 한 2달치인데 20만 원이 안 되니까요. 그 관리비 예치하시고, 이 입점 기간에 내부에 이제 인테리어 하실 때 키 분출해서 하셔야 되니까요. 그때부터 키 분출이 되니까 관리비 다 예치해서 완납되시고, 키 분출 센터에서 키 받아서 인테리어도 하셔야 되겠죠. 인테리어 하면서의 뭐 주의사항은 따로 그 건설사들마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입점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입주를 축하드리고요. 입주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애로사항 저희 가야부동산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상의 주시고요. 그리고 입주하시면서 뭐 취등록세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잘 상세하게 걱정되시고 모르신 분들 있으시죠? 연락 주세요.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컨설팅 해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월부터 계속 이제 사전 점검과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사전 점검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소화가 되기는 했습니다. 7월에 상승기와 8월에 있어서 이 상승 기류를 타다가 8월 중순부터 88 조치 이후에 또 9월에 대출, 금리 인하도 있었지만 그것이 희석되면서 뭔가 시장이 약간은 매매 건수가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은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 있어요. 거래량으로 봤을 때. 하지만 현재는 사전 점검 끝나고 나서 한 며칠간 활성화되다가 지금 11월에 들어서 약간 조용한 분위기, 앞을 보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시장 자체가 약간은 매물이 쌓이는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뭐 몇천 건이 있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 시장에 나와서 보시면은 아주 여러분이 원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보다 나은 가격으로 좋은 자리를 찾으려 하는데 그렇게 딱 마음에 드는 거는 시간을 두고 또 찾아보시고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한번 나와서 보시면은 한 번에 그렇게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가격도 많이 변하고 있고 이제 입주장에서의 그 가격 변화 이런 거는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좀 기대치에 입주가 시작하고 나면은 조금 가격이 내려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입주 시작하면서 가격이 더 오르겠다 하셔서 임대를 내놓으실 분들도 좀 기다리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입주 물량 11월 들어서는 이제 입주 물량이 최대가 된 거죠. 우리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32가구가 이제 입주를 다음 주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뭐 송파구나 광진구, 하남 이쪽에서 조금 가격이 주춤하고 하다못해 고도그라슘이나 이쪽에서도 가격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다가 지금은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그 전 월세 가격이 두세 달 전에 비해서도 한창이었을 때에 비해서도 좀 더 오름세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서 금액들이 설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변에 뭐 송파구, 고덕, 하남, 뭐 광진구 등 이런 데서 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시설, 새로운 커뮤니티에 또 보다 나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찾아오시고 이곳에서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옮겨 타는, 갈아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을철, 정말 이사철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매매 건수는 이제 뭐 많이 줄었지만은 서울의 그 거래량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서 올 봄에 그 상승하기 전에 모습하고 거의 뭐 동일하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그 한꺼번에 이제는 뭐 폭락하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에서 어떤 그 급변하는 게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폭락한다면은 아파트 시세도 내려갈 수 있겠지만은 이 신축의 그 아파트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가 지금은 실상 실감되고 있고 양상 대결이라고요. 실입주해서 이 정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과 아니면 이제 아예 이제 구축을 가지고 이제 상승 기류를 타는 그런 자리도 있고 그래서 강남에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 짓는 신축이 앞으로 꽤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요. 강남 주공의 뭐 6, 7단지 이쪽에도 뭐 35층의 재건축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대치동에 뭐 한길 미도맨션 3,800가구가 대단지로 탈바꿈할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서에 12,000가구, 최고 40층까지 재건축하는 거에 탄력을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동의 3위파크 아파트, 여기도 이제 빨리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재건축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 뭐 이것도 이제 통합 심의가 이제 임박해 있는 상황에 있죠. 압구정동 그 3구역에 뭐 이제 그게 63빌딩을 이제 넘나드는 최고 70층까지 해서 압구정 3단지만 하더라도 5,170가구인가요? 75가구 지금 정비 계획 변경안이 주민들의 공람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급하게 강남 쪽으로 대단지가 형성이 더 될 겁니다. 그거 외에는 뭐 이 송파 권역에 있는 우리 올림픽파크 포레온, 여러분들이 보금자리로서는 최적의 올림픽파크 포레온입니다. 집값이 빠지는 현상이 조금 힘들어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그때를 기회를 잡으려 하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보합세일 때요. 전세가가 하락한다는 생각, 그거는 하락한다면 이 대단지로 인해서 하락이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한 10% 정도는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에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상승 기류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아마 매매가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끌고 다니면서 34평 기준으로 22억대에도 거래가 되고 있지만 지금 호가는 23억 이상, 23억 5천 이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최고 호가는 뭐 25, 6억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 14평 29 타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가가 예전에는 3억 5천서부터 있었는데요. 1억당 40만 원을 대부분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4억에서 4억 5천입니다. 4억이면은 1억에 120만 원 이런 식으로 월세가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억 5천까지 원룸이죠. 하나의 원룸식으로 해서 그 정도 가격이 되고요. 18평, 방 2개 정말 잘 나왔어요. 18평이요. 18평 잘 나왔는데 올 봄까지만 해도 4억 5천대까지였지만은 그래도 계속 상승세, 전세값이 지금 1년 넘게 오르면서 상승세를 타고 18평 같은 경우에 5억 2천 정도에서 5억 5천 사이에 일반 분양분들이 대부분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전세가 조합원 물건이 이제 드물다 보니까 조합원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억 선에서 6억 2천 요 정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조합원 물건만 찾으시는 것도 1+1 해서 계약갱신이 된다는 것도 있지만 낮은 평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18평이다 그러면 지금 조합원 물량 빼놓고선 한 1,000가구가 있습니다. 그 1,000가구가 있는데 그 1,000가구 세대가 입주도 또 한 50% 이상은 하셔요. 현명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면 다 일반 분양분들은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그 의무 사항이 2년, 3년 후에 있는 것보다 우선 거주를 하고 내가 이렇게 프리미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2년이나 2년 10개월 계약을 하고 전월세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그 시점에 가서는 또 많은 물량의 전월세가 있기 때문에 18평이나 뭐 22평도 조합원 물건은 22건밖에 없어요. 22평, 25평도 1780가구에서 158가구만 조합원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1700가구, 이거는
2년 후에 그 중에서 저희가 볼 때는 50% 이상은 25평 같은 경우는 한 70% 이렇게 입주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용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25평도 2년 후에는 많은 일반 물건들이 나와서 전월세나 매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 낮은 평수에서는 여러분들 조금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일반 분양분, 조합원 물건이 없다면 일반 분양분을 하셔서 계약하시고 2년 후에 조금 술렁일 때 다시 또 재계약을 하시는 그런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합원 물건만 찾으시면 물건이 많지 않아요. 또 조합원 물건도 임대인이 부득이하게 4년 뭐 장기 거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계시지만은 부득이하게 어떤 상황이 닥쳐서 다시 입주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2년밖에 못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 물건 너무 금액 차이에서도 5천만 원, 뭐 많게는 1억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계획에 차질 없이 그 전월세를 이곳을 찾아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22평은 한 6억에서 7억 사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좀 싸다는 게 한 6억에서 6억 2천. 이런 건 이제 바로바로 나가죠. 그리고 이제 7억까지 내놓으신 분이 있고요. 25평 같은 경우에는 7억 한 3천, 7억 5천. 여기서부터 저가가 있는데요. 대부분 요즘 일반 물건들도 7억 7, 8천에서 8억 사이에서 거래되고요. 조합원 물건이 8억 5천. 어떤 분은 좀 크게 호가로 9억까지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 한 8억 5천 선이면 조합원 물건도 찾아볼 수는 있어요. 34평 같은 경우 좀 쭉 올라갔던 금액에서 입주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며칠 안 남은 시간에 조합원 물건은 9억에서 10억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9억 1천, 2천 이런 물건들은 이제 금방금방 빠지고 있습니다. 단지별로 뭐 형성이 된다 이러지만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4단지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호선 전철역을 이용하신 분들은 1단지 쪽, 9호선 전철역 이용하신 분은 이제 9단지, 3단지 쪽을 이렇게 해서 또 중간적인 위치, 뭐 체육시설이 제일 잘 돼 있고 도서관이 있는 그 2단지를 또 찾으시는 분들 이렇게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10분 이내에서는 어디든지 9호선이든 5호선이든 다 올 수 있는 이러한 그 한 단지 내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34평의 조합원분들이 지금 3,200가구거든요. 그 중에서 연세 드시고 이제 입주를 뭐 혼자 되신 분이나 또는 두 분이셔서 나는 여기 큰데 안 들어오시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전월세를 내놓고 하시는 거니까요. 너무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주변의 환경서부터 조경이 너무너무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조금 사시다가 좀 너무 넓다면 작은 평수로 옮기실 수도 있고요. 올림픽 파크 코리아원 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가 트럼프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뭐 집에 부동산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수도권 그중에 신축은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겁니다. 지금 주춤하던 이런 보합세 24억 5천 이후에 올라가지 않고 있고 43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11억 선에서 12억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약간 43평이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그리고 50평 같은 경우에도 급한 거는 이제 13억 선, 15억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이제 트럼프가 돼서 또 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뭐 엊그제 이제 미국 연방 기준금리가 0.25% 비컷은 아니지만 내렸지만 우리도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내려야 되는데 뭐 부동산 때문에 안 내린다는 거는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년 1월에는 한 0.2% 이렇게 낮은 거지만은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공급 물량이 적다 뭐하다 뭐 건축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전체적인 그 기류로 봤을 때 신축 크게 무너지는 거는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그 보합세에서 22억대까지 내려간 거, 여기에서 그 주춤하고 있다 다시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락이냐 상승이냐 장담은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의 시세와 이런 것은 정치적인 면도 있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자재값의 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주 5일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 공급 물량이 적다는 거, 앞으로 갈수록 27년, 28년까지는 공급 물량이 없다는 거, 이런 거로 봤을 때 또 신축이라는 거, 대단지라는 거, 이런 걸로 봤을 때 올림픽파크 포레원 아파트의 뭐 조정기가 항상 있는 거고, 그 조정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조정기에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 그리고 사야 되느냐, 안 사야 되느냐, 또 내가 여기에 입주를 해야 되느냐, 뭐 전세를 놓아야 되느냐, 이거 여러분들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멋지게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제가 입주 시작하고 나서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주 축하드리겠습니다.